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유니캐스 들어오니까 라우터한테 하나 보내고 요걸 이쪽으로 보냈다고. 물론 이쪽으로도 왔겠지만 스위치 B한테도. 그럼 이게 돌아와서 다시 일로 오면 다시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우터 X에서는 뭐예요? 두 개 프레임, 똑같은 두 개의 프레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프레임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여러 개가 들어오면 라우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L3 레벨에서 뭘 갖고 있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란 필드가 있잖아. S3에 IP에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란 필드가 있잖아요. 동일한 패킷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니까 버릴 수 있다고. 근데 스위치의 프레임 구조에는 이게 그 프레임을 유일하게 구별하는 번호가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행 프레임 복제라는 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 앞에 있는 브로드캐스트 스톱만큼은 아니지만 동일한 데이터가 두 개 들어오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 10억짜리 주문이었어. 그 뭐 온라인 그 뱅킹이나 아니면 저런 거에 주문이었다고 생각해봐. 물론 자기네들이 L3 이상에서 뭔가 그 듀플리케이트 패킷들을 구별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겠죠, 분명히. L2 레벨 통신을 꼭 L3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 예전에 L2 레벨 통신하는 놈들도 있었어요. 포스 같은 경우 L2 레벨 통신하는 놈도 있어요. 걔네들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메가스테이블 인스테빌리티거든요. 불안정. 이건 뭐냐면 스위치 기본 작업이 트랜스페런트 브리징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특정한 맥과 특정한 포트는 한 곳에만 있어야 돼. 물론 사람이 이걸 빼가지고 다른 데를 이렇게 꼽았을 때 빼는 순간에 링크가 드랍되면 스위치는 어떻게 되면 그 링크와 그 포트와 관련된 맥을 버리거든요. 그래 놓고 이거 빼갖고 이쪽으로 딱 질르면 그 다음 다시 러닝 하겠죠. 근데 이 메가스테이블 인스테빌리티라는 건 뭐냐면 엄청 빠른 거야. 이게 막. 그래서 나는 패킷 들었을 때 이쪽으로 빼야 되는지 이쪽으로 빼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메가스테이블 인스테빌리티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스위치가 뭐를 내주냐면 이상하게 그 맥이 특정한 포트로 고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유니캐스가 오니까 허브가 모든 포트로 플러딩을 해. 그래서 일단 스위치에는 포트 0에서 이 맥어데스, 엔드스테이션 X에 대한 맥어데스를 러닝해서 가지고 있죠. 반대로 스위치 B도 포트 0에서 여기 엔드스테이션 X에 대한 맥이 여기 포트 0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세팅이 되죠. 처음에 프레임이 들어오면 얘는 나머지 모든 포트로 플로딩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걸 플로딩 한다고요. 그럼 이놈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갑자기 이제 스위치 B의 입장에서는 엔드 스테이션 X로 가는 길이 포트 0에서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포트 1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빼글빼글 돌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포트 0, 포트 1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를 브리징 룹이라고 그런다. 룹. 그래서 브리징 룹은 브로드캐스트 스톱만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파링 트리를 돌리면 브로드캐스트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맥어디스는 뭐 양쪽에서 이상하게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도 있고 한두 가지만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해결되는데 어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브리징 룹이 생기면 뭔가 스파링트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룹 토폴로가 생겼거나 뭐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브리징 룹이라는 게 세 가지예요. 그게 또 하나 플래팅, 포트 플래팅이라는 거 우리 가끔 봤어요. 그게 이게 메고데스 인터뷰. 그렇죠. 네. 대부분의 근데 그 증상들은 스위치나 허브나 이런 쪽 그 장비의 불량에 의한 그 장애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룹 생겨서 발생되는 경우도 뭐 가끔 있지만 지가 내부적으로 그걸 처리를 못 해가지고. 포트 플래팅이 그런 게 좋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브리징 룹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했고, 그래서 이 브리징 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이따 뭐가 나오냐면 스파닝 트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VLAN인데, 스위치가 두 번째로 해결하려는 게 바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관련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VLAN과 VTP라는 게 나오니까 그거를 좀 얘기를 하죠. 자, 브로드캐스트가 발생하면 우리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써요. 이더넷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브릿지 그룹 또는 브릿지 도메인.
VLAN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A10 같은 게 이걸 뭐라고 불러요? ELAN. ELA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더넷 토큰이 FDA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VLAN. ATM에는 ELAN. 그래서 저런 ATM 스위치, 우리 옴니나인 저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더넷 모듈이 있고 ATM 모듈이 저기 ATM 모듈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얘네들끼리 연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할 거 없어. VLAN 쪽의 이름하고 아이디하고 ELAN 쪽의 이름하고 아이디가 같으면 얘네들이 바로 통신이 돼. 그걸 갖다 사실은 트랜스레이셔널 브리징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더넷만 갖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징만 썼지만 예전에는 스위치 한 박스에 FDDI 포트도 있고 ATM 포트도 있고 이더넷 포트도 있고 토큰링 포트도 있거든. 그럼 얘는 다 L2잖아. L2. L2는 라우팅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꽂기만 하면 지네들끼리 통신이 돼. 어떻게? VLAN이 같으면, VLAN과 ELAN이 같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이더넷 프레임이 토큰링 프레임으로 변화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뭐예요? 트랜슬레이션, 프레임의 변화를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또 트랜슬레이셔널 브리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위치는 한 박스에 여러 개 다양한 이더넷, 다양한 어떤 L2 기술들이 짬뽕되어 있는 놈들은 거기 속안에 이더넷 스위치는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징 프로토콜을 갖고 있고 토큰링 스위치는 소스 라우팅 브리징 프로토콜을 갖고 있고 또 이더넷과 토큰링 간에 통신하는 쪽은 또 트랜슬레이셔널 브리징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 스위치는 한 박스에 다양한 그 브리징 프로토콜을 많이 갖고 있었어. 근데 요즘에 스위치 하면 이더넷 스위치잖아.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은 거야? 아까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징 프로토콜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저런 것도 ATM 뭐 모듈이 있다고 해서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뭐 ATM 인터페이스 셋업하는 거 뭐 어려워요. 그거. 그냥 자기 버추얼 서킷 지정만 해주면 되지. 그런 다음에 그 포트가 어느 ELAN에 속하냐. 그 ELAN하고 동일한 이름의 VLAN. 그것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브로드캐스트가 뭐뭐 있었지? 일반적으로 L3에서는 브로드캐스트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나 L2에서는 브로드캐스트 형태가 브로드캐스트라 부르지 않고 플러딩이라는 형태로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서 언노운 유니캐스트, 언네즈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사실 그러니까 L2 용어로는 플로딩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L3는 브로드캐스트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용어도 좀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게 하나 발생하면 그걸 전 포트로 이렇게 플로딩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브로드캐스트 발생하면 모든 놈들이 그걸 처리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엔드노드들이 뭐예요? CPU하고 메모리를 소모한다. 여기 잘 보면요. 여기 스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포트가 콜리전 도메인이래. 근데 브로드캐스트가 발생하면 이쪽 콜리전 도메인까지 보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콜리전 도메인 2 같은 경우는 요 놈하고 요 놈이 만약에 둘이서 통신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쪽으로 건너가지 않는다고요. 자기 안에서 해결한다고, 안에서. 왜? 여기 포트에 어드레스가 이 세 개가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걔네들끼리 통신하는 놈이 들어오면 얘는 버리겠죠, 그냥. 소스가 같을 때는. 자기네끼리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콜리전 도메인이야. 근데 아까 말했던 브로드캐스트나 언노운 유니캐스트나 언네즈 멀티캐스트는 이쪽 건너와서 이쪽까지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브로드캐스트류가 발생하게 되면 전 포트로 막 플로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CPU하고 메모리 소모한다. 더 큰 문제는 노드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브로드캐스트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노드 숫자를 내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늘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쪼개야 돼. 그래서 하나가 256대, 256대, 256대를 계속 늘리면서 걔네들 간에 뭐예요? 인터 VLAN 라우팅. 인터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간의 라우팅을 통해서 연결해주면 숫자를 늘려간다 이런 얘기죠. 즉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CPU나 메모리를 소모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 네트워크를 확장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확장을 못하게 만든다. 브로드캐스트하고 브로드캐스트 스톰은 틀린 거야. 브로드캐스트는 그냥 일상적으로 한두 개씩 발생하는 거야. 브로드캐스트 스톰은 뭐예요? 그게 뺑글뺑글 도는 거였죠. 계속. 에? 근데 일상적으로 브로드캐스트 한두 개는 발생한다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